그래서 생두라고 하면 그린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초록색이 나와서 이제 생두라고 하고요. 벌써부터 재미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얼추 이제 된 것 같네요. 오늘의 방송은 간만에 로스팅, 제가 로스터인데 사람들이 로스터인지 까먹는 것 같아서 간만에 로스팅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뭐 수막 로스팅이나 이런 걸 할까 하다가 이 내부에서 수막 로스팅 하면 참사가 날 것 같아서 샘플 로스팅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고요. 난이도를 어디까지 내릴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 중이긴 합니다. 홈 로스팅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홈 로스팅 하는 분이 없으시면 이제 로스팅에 따라서 구매 요령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로스팅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스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는 책 보이는 김에 공장에서 좀 챙기고 왔어요. 커피 로스팅이라는 책이고요. 독일에서 나온 책이고 영문판도 좀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독일어판이나 한글판 잘 구하면 좀 구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외로 또 쓸만한 책이 이게 에스프레소 커피 1, 2에서 나온 책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영문판이 있으니까 영문판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한국어로 된 책도 있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커피 아날리시스 센터라고 한국 분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커피알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콩알 하나하나를 묶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벗기면서 그 하나를 어떻게 벗기는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어서 화보집으로서도 가치가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책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게 45만 원이라고요? 가격이 올랐나 보네요. 저는 초판입니다. 초판을 사서 그런지 그때는 40만 원이었던 시대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책의 장점이 있어요. 큰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거 느낌 괜찮죠. 그리고 뭐 스칼라우 책이나 이런 것도 참고로 볼만한 것 같고요. 최근 책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최근에는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고 예전에 샀던 책들이라 슬슬 저도 좀 정신 차리고 올해는 책도 좀 사고 공부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브루잉 쪽으로 상을 받아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로스터라는 이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로스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로스팅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예, 로스팅 수업 들으면 로스팅을 잘하게 되냐? 로스팅을 안 하게 되죠. 예. 잘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로스팅 수업 받고 로스팅을 안 하고 납품을 받는 게 속편하다는 사람들이 꽤 된 걸로 봐서는 아주 유익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 로스터기를 사지 않아도 되고 그 수많은 고민거리를 없애주죠. 근데 뭐 취미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말리지 않는데 업으로 할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로스팅이긴 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서 하게 되는 게 로스팅이기도 해요. 그게 딜레마죠. 이게 재밌는 순간 또 돈 버는 거하고 많이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해서 근데 뭐 재밌으니까 뭐 그 재미에 하는 거죠. 이렇게 자료를 좀 열어보고 이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난이도 조절에 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로스팅 쪽이어서 내용이 너무 같다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준을 좀 조절을 할게요. 용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엄청 섞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주 브리프하게 갈게요. 일단 로스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생두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두라고 하면 그린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재미없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런 재미없는 내용 후다닥 넘어갈게요. 열을 가하면 얘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두가 되는 게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볶을 거냐 이게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스팅을 할 때 크게 열이 대류, 점도, 복사 이런 세 가지 열에 사용이 돼요. 중요한 건 그거죠. 대류는 뭐고 점도는 뭐고 복사는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류는 바람이 불어서 내가 뜨겁거나 차갑게 느껴지면 대류고요.
전도고요. 전도는 만졌을 때 온도가 느껴지면 전도인 거고요. 복사는 바람이 불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열이 느껴지면 그게 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이제 낮에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거는 대류일까요? 전도일까요? 복사일까요? 이거만 이해를 하시면 뭐 대충 대류, 전도, 복사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마레떼 프랑스와 저번님 복사, 헛커피님 복사. 여기 우등생반인가 봐요. 복사죠. 예. 그래서 이제 복사에 대한 개념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나? 그래서 이동이 되는 방법이 이제 파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구조가 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 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예, 태양빛은 진공인 우주를 지나서 온다고. 갑자기 양자역학까지 가야 될 것 같은 이 분위기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로스팅할 때 크게 대류, 전도, 복사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콩을 달달달 볶고 콩이 달달달 볶이다가 검해지는 게 로스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로스팅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콩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으로는 카라멜라이징,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라이징 같은 경우는 집에서 카라멜 많이 만드시잖아요. 안 만들어요? 예. 설탕에 열 가하면 카라멜 향도 나고 카라멜 색이 나는, 요리할 때 카라멜라이징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멸치볶음 할 때 설탕 넣어서 멸치볶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카라멜라이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고기 구울 때 고기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기에 이제 다양한 맛있는 향이 나잖아요. 그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작은 상온에서도 일어나는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150도에서 한 176도 사이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 때문에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스테이크. 그래서 구운 고기와 삶은 고기의 맛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마이야르 반응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스팅 과정에서 이용해야 되는 게 수분이에요. 중발과 기하가 있다. 재빨리 넘어갈게요. 중발하고 기하 차이, 또 맞추시는 분한테 오늘 샘플 로스팅한 거 한 봉 정도 보내드릴게요. 네. 중발하고 기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미없는 거는 이 정도로 해서 빨리 끝낼게요. 예.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없는 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접속자가 줄어들고 있나? 접속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 봐서는 일단 재미가 없구나. 예. 역시 전문 분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중발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고 기하는 고체가 바로 기체되는 거예요. 땡!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에바포레이션하고 베이포레이션이 뭐가 다른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번님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중발은 상온에서 습도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액체에서 수분이 탈출을 하는 거를 중발이라고 해요. 빨래 발리는 게 중발이에요. 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끓여서 이제 기체가 되는 거, 끓는 점에서 에너지 총량이 넘어가서 이제 기체가 되는 걸 기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팅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루어지는 거는 보일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중발이죠. 그리고 끓는 점이 넘어야 베이포레이션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로스터기 한 20-30분 정도 예열하고 로스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드럼 간격도 좀 조절을 해놓고 그랬습니다. 잠깐만, 뭐 볶지?